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누가 최초로 한국에서 산업 간 평등을 달성하려 했는지 살펴보았죠.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평등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공업 육성으로 나타나죠. 그 이유는 수천 년간 농업 중시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상공업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국가가 발전을 하지 못하더라. 국가가 부유해지지 못하더라. 그걸 알게 된 거죠. 개항 이후에 이제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죠. 뭐 개화파 인사들이라 불리고 또 그 중에 일부가 갑신정변을 일으키죠. 그래요.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에 대한 통제를 폐기해야 되는데 1883년 고종은 해상공국을 설치하면서 오히려 상공업 통제를 강화를 했죠. 그래요. 1884년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인 뭐 김옥균, 박영료,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죠. 여러 조치 중에 여러 조치가 있지만 뭐 신분제도도 폐지도 있고 관리들의 수탈 금지도 있고 뭐 그렇지만 또 해상공국의 폐지가 있다는 거예요. 상공업에 대한 통제를 폐기해야 된다. 가신정변 인사들은 뭐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저번 시간에 그래요. 현 시대 한국인들보다 훨씬 낫다 했죠. 현 시대 한국인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죠. 갑신정변 인사들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죠 또. 실패하니까 또 해상공국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더라. 그래요. 여기서 한국 역사에서 잘 안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고대사도 그렇고. 아주 오래된 고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청나라와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죠. 일본군이 승리하죠. 청나라 군대를 몰아냈어요. 그랬더니만 개화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섬기기 위해 만든 문이 뭔가요? 영우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우문을 파괴해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독립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1895년에 그래요. 일본이 이제 승리를 했죠. 독립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독립문이란 게 뭔가요? 독립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문이 독립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전에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청나라를 몰아내니까 독립문을 세우더라. 그러면 이제 당시 조선인들이 한번 인식을 보자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독립국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독립국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청나라는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선인들 중에서 독립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독립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독립이 언제 있었냐? 1895년에 독립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독립문 서기로 1895년에 결정하잖아요. 1897년에 완공이 되죠. 독립을 했기 때문에 독립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15년 뒤에 다시 식민지가 되지만 15년간 독립이 있었다. 그전에는 독립이 아니었다. 독립국이 아니었다. 사실상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조선인들 역시 다 알고 있었다. 왕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종이 집권하는 동안 청나라 군대를 3번 동원한다는 거예요. 임무군란 때. 흥성대원군이 집권에 성공하죠. 고종이 청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나요? 청나라 군대가 한국 조선에 파병되어서 흥성대원군을 체포해 간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 해서 뭐 별다른 조치가 있었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중앙정부에서 뭐 지방정부의 어떤 뭔가요, 뭐 부패 어떤 관리를 잡아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립국에서 둘 다 조선 왕실 사람이죠. 뭐 흥성대원군이건 고종이건 뭐 하여튼 그런데 아니 누가 집권하건 간에 왜 상관이냐는 거예요. 독립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모군란 때 이야기죠. 가신정변 때도 잘 보라는 거예요. 가신정변 인사들이 집권을 했다는 거예요. 몰아낸다는 거예요. 가신정변 인사들이 개혁을 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반란을 통해서 집권했건 말건 독립국가에서 그래서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는 뭐 어쨌든 간에 뭐 자신의 이득에 반한다고 생각했는지 또 몰아내죠. 군대를 파병해서. 그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죠. 동학난 때 보라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났어요. 또 파병을 하죠.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근데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은 청군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자기들을 몰살시키려 왔는데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외국군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청군을 공격 안 하죠. 오히려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일본군을 공격하더라. 왜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들을 몰살시키려 온 청군을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군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국군대. 자국군대랑 왜 싸우지? 그 정도 생각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왕실이나 그래요.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나 위나 아래나 독립국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나라의 일부라 생각하고 자기들이 중국인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신정변 인사들은 어떤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향후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요. 갑신정변 인사도 다르게 생각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니까 독립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독립문의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독립문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문이라는 거예요. 이 독립문이란 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1895년 조선은 독립을 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역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어떤 조공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관계가 있죠. 근데 조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신라나 고려하고. 한국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여러 국가들이 미국을 그래요. 삼국으로 대접하면서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나 뭐 미국이 아니죠. 일본도 그러하고. 조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라나 고려도 마찬가지죠. 뭐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신라는 뭐 이렇게 뭐 섬기더라도 뭐 조선과 청나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라 사람이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뭐 고려도 마찬가지죠. 외교상 뭐 삼국으로 모시더라도 종속된 나라가 아니었다. 근데 조선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정치적 사건이 있었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1636년 조선은 청나라의 전신인 후금과 전쟁을 벌였고 사실이죠. 1631년 1월 조선왕 인조는 청에 항복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조선은 정치적으로 청나라의 속국 내지 식민지였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굉장히 작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속국 내지 청나라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조선은. 그렇기 때문에 1895년 일본이 청나라를 몰아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독립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하여 청나라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면서 1895년 조선은 사실상 독립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1894년 속국 내지 청의 일부가 되었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 200년이 흐르면서 조선인들도 역시 자기가 중국인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를 자국군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부터 독립국인 조선이 1910년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말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조선은 원래부터 독립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국 내지 식민지였던 조선이 1895년 독립했다가 1910년 다시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스스로 하는 것이 정확한 역사인식이다. 그렇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가심정변 인사들이 일으킨 건 뭔가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혁명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독립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당시 청과 조선의 관계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식민지 개념은 근대화 이전에 존재하던 개념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민지는 총독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식민지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봐야 되냐는 거예요. 조선과 청의 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지방자치가 허용된 청의 지방정부가 조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청의 지방정부였다는 거예요. 한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하면서 내정에 계속 간섭했다는 거예요. 실상 당시 조선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청의 군대를 몰아낸 뒤
독립문을 세운 것이다. 독립문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을 기리는 문이라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를 몰아냈더니만 독립문을 세우네? 독립을 했기 때문에 독립문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역사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조선은 1895년까지는 청나라의 한 지방이었다. 근데 독립을 잠깐 했다.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서. 타국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하는 경우가 많죠. 미국이 독립할 때도 뭐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특별히 뭐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그 독립을 한 거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910년까지 잠깐 독립국이었다가 1910년 다시 이제 속국 내지 식민지가 되었다. 그게 정확한 역사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위나 아래나 갑신정변 인사들까지. 그래서 독립문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청나라는 왜 한국 정치에 개입하여 갑신정변 인사들을 몰아내고 개혁을 저지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을 저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갑신정변 인사들을 몰아낼 이유도 없다. 조선이 독립국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청나라가 걱정했던 것은 조선이 독립이었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 독립하고자 하는 갑신정변 인사들을 축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서 집권에 성공하죠. 청나라 걱정한 건 뭔가요?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독립할까봐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서 개입해서 몰아낸 거라는 거예요. 한국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면 청나라가 그때 군대를 파견해서 몰아냈다는 거예요. 왜 몰아냈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이 독립국이라면 청나라가 개입해서 개혁을 막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개혁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할 때 청나라가 개입했냐는 거예요. 개입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조선은 개입했을까요?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군대 파견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885년) 해상공군은 상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공업을 계속 통제했다. 그렇죠. 갑신정변 인사들이 실패했으니까 해상공군은 그대로 있겠죠. 갑신정변 인사들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1896년 독립협회를 설립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왕실은 1898년 6월 황국협회를 설립했다. 상리국의 권한을 황국협회에 이양함으로써 상리국은 사실상 활동이 중지되었다. 이제 황국협회가 생겼더라. 황국협회가 상공업을 통제하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 내지 근대국 거수리 반발 세력 인사들은 고종이 개혁군주처럼 하지만 잘 보라는 거예요. 1898년까지도 상공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개혁했다는 건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상리국에 소속되어 있던 보부상을 한국협회에 가입시켜 독립협회와 맞서 싸우게 했다. 상리국은 정부기관인 반면에 한국협회는 민간단체이다. 한국협회는 또 뭔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협회 간부는 김옥균을 암살한 홍정호와 같은 왕실 측근이기 때문에 겉은 민간단체이지만 속은 왕실기관이었다. 보면 된다가 아니라 사실이죠. 뭐 왕실기관이었다.
왕실이 독립협회와 맞서 싸우면 근대화를 요구하는 국민을 정부가 직접 탄압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황국협회를 설립하여 독립협회에 맞선 것이다. 그래서 황국협회를 만들어서 상공업을 통제하고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황국협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벌였냐? 대놓고 탄압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왕이 왜 대놓고 탄압하지 못했냐? 거기에도 사연이 있겠죠. 그것을 저지하는 또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화파 인사들이 누구의 지원을 받았나요? 일본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일본군은 당시 청일전쟁 끝나고 한국이 일본군을 주둔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치를 전혀 보지 않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요. 역사적 상황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1898년 11월 5일 정부는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고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랬죠. 1898년 12월 25일 고종은 독립협회의 영구적인 해산을 공식 명령했다.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무산시키고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세력을 고종은 항상 말살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고종이 말살시키려 한 세력은 두 세력이 있죠. 개화파 인사들. 근데 근대국가 수립 세력을 말살시키려 하고 또 누구를 말살시키려 하나요? 동학난을 일으킨 세력. 동학교도들을 항상 말살시키려 했죠. 그래서 1900년대 되면 이제 갑신정비 인사들과 동학교도들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학교도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고종이 자꾸 죽이려니까. 독립협회 해산 직전인 1898년 5월 독립협회 대표이사인 서재필은 추방되었고 그래요. 서재필은 다시 추방되었죠. 1899년 1월 독립협회 대표인사이며 서재필이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이승만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후에 종신형무로 감형되었다. 다 체포했다는 거예요. 말살시켜버린 거죠.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사람 인사들은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고종이. 그래요. 독립협회 해산 뒤인 1898년 12월 25일 황국협회 역시 해산되었다. 근데 이거는 뭐 탄압하기 위해서 해산한 건 아니죠. 1899년 3월 왕실은 상무회사를 설립하여 보부상들을 다시 조직했고 한국협회의 상공업 통제 권한을 상무회사에 이양했다. 그건 뭔가요? 잠시 이제 민간단체로 위장시켜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으니까 다시 이제 성공했으니까 또 이제 다른 식으로 조직했다는 거예요. 회사 형태로 조직했다는 거예요. 회사는 뭔가요? 회사의 주인은 왕실이잖아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조직이죠. 그 회사를 만들어서 뭐 철저하게 상공업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제 왕실이 얻는 거죠. 그렇게 된 딱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899년 5월 명칭을 상무사로 변경했다. 상무사는 겉은 기업이었으나 상공업을 통제하는 권력기관이었으니 기업 이탈을 쓴 정부기관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공업 통제는 언제 없어지냐? 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06년 조선의 실권은 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장악했다. 그렇죠. 러일 전쟁이 끝나고 통감부가 설치됐죠. 1905년. 이토 히로부미는 상무사의 상공업 통제 권한을 폐기했다. 이때부터 산업간 평등이 달성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상인들에게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인들에게 기여한 바는 사실은 상당히 커요. 예전에 뭘 살펴봤잖아요. 뭘 했나요? 수천 년간 관리들의 수탈이 있었죠. 관리들의 수탈을 누가 금지시켰나요? 그 지방 관리들의 징세권을 박탈함으로써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시켰죠. 누가? 이토 히로부미가. 또 상무사의 상호업 통제 권한을 폐기해버렸죠. 그 상인들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했다는 거예요. 조선왕실의 탄압을 받던 상인들이 탄압을 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래요. 또 안중근은 자기가 희생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또 안중근을 띄우기 위해서 또 이토 히로부미를 그래요. 완전히 악마화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안 가르치죠. 역사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수천 년간 이어온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시켰다 이런 거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파가 또 있고 식민지 파가 있고 아니다. 그냥 친일 국가 일단 속국으로 만들자. 이토 히로부미는 식민지를 반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큰 기여를 했잖아요. 그래요. 이거를 쓰니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안중근하고 아는 사이였으면 암살하지 말라고 조언했겠죠. 한국인들이 큰 기여를 한 사람이다. 아까운 생명을 버리지 마라.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 해서 암살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식민지가 됐다는 거예요. 성과 없는 일에 아까운 생명을 희생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좀 이런 부분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뭐 이거를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말을 안 들으면 신고했을 것이다. 그러면 뭐 체포되니까 생명은 잃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굳이 그런 일에 생명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성과 없는 일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중근이 인품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김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김원봉 이런 사람들보다는.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했겠죠, 암살을. 근데 안중근은 자기 신이 직접 나서서 했잖아요. 김원봉이나 김구도 암살로 유명하죠. 예를 들어서 윤봉기를 시켜서 암살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선 게 아니잖아요. 그 인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걸 자세히 안 보는 거예요. 임시정부 단체가 있다. 야, 우리가 좀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암살을 해보자. 누군가를 선정해서. 그럼 누가 나서야 될까요? 자기들 중에 한 명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모집해서 암살시키더라. 안중근의 인품과 김구, 김원봉의 인품을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결국 통감부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산업간 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보장되었죠.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상무사를 폐기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1920년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민간기업 설립을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산업가 평등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 상공업 육성, 민간기업 설립 허용, 신산업 육성은 산업간 평등을 달성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산업간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상공업도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농업이 우위에 있으니까 상공업을 농업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거죠. 그럼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나요? 산업 간 평등이 달성돼야 된다. 어떤 산업도 다른 산업 위에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공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공업을 어떻게 육성하지라는 의문이 생겨야 신산업을 육성해야겠군. 민간기업 설립을 허용해야겠군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상공업 육성을 누가 담당하나요? 민간기업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언급한 조치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같이 움직이는 거다. 산업 간 평등 달성, 상공업 육성, 민간기업 설립 허용, 신산업 육성 이런 거는 막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업 간 평등 달성이나 신산업 육성은 근대국가 수립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한국의 건국 세력이자 근대국가 수립 세력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건국이 되었나요? 공산주의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투쟁을 하죠. 일본 패망 이후. 한국에는 남한에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승리를 하면서 미군이 도움을 받죠. 한국이 건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래요. 어떤가요? 산업 간 평등 달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상 한국의 건국 세력은 갑신정변 인사들보다 수준이 떨어졌다. 그러기에 갑신정변 인사들은 해상공국을 폐지하여 산업 간 평등을 달성하려 했지만 건국 세력은 재헌헌법에 그와 같은 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현실 한국헌법에도 산업 간 평등 달성은 명시되지 않았다. 산업 간 평등 달성은 중요한 거죠. 갑신정변 인사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업을 육성해야 된다. 농업이 우위다.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개혁안에 개혁 조치에 넣었지만 한국을 건국할 때 건국 세력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수준은 소수이긴 하지만 갑신정변 인사들이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산업과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정신과 조선의 간섭적 생각이 농본주의는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한국인들에게 동시에 전승되었다. 산업과 평등을 달성하여 상공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에게 전승되었고 농본주의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에게 전승되었다. 대표적인 인사들은 누군가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이죠. 군사정부 인사들이죠. 대표 인사들이죠. 농본주의는 누구에게 전승됐나요? 주로. 김대중, 김명삼, 윤보선 이런 사람들이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산업화하려고 하고 한쪽은 산업화를 저지하려 하고. 농본주의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도의 가축적 생각은 그래요. 전승되다가 점점 약화되어서 사라질 수는 있지만 바로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습이란 게 그런 거죠. 박정희가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 육성을 시행하자 박정희에 맞서 김대중, 김영삼과 같은 민주당 인사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농본주의로 이해 대적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과 행적이 다 남아있죠. 예전에 다 살펴봤죠.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하여 첨단 국가가 된 후에는 농본주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긴 했지만 그와 같은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전승되고 있겠죠. 그러한 세력은 환경주의를 내세우며 산업화를 거부하며 조선시대로 한국을 되돌리려 한다. 지금은 이제 환경주의자로 바뀌어서 또 조선시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산업화를 저지하면서. 농사나 짓자. 산업화가 웬 말이냐. 자연이 파괴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한 정신을 민주당이 계승하였는데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보를 해체하고 원전 산업을 폐기하려는 시도를 했다. 근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산업화 문명화를 거부하는 거죠.
산업간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이라면 산업간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과 농본주의가 공존한다. 아니 뭐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살펴보기로 하죠. 뭐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